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.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주일 만입니다. 네,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이동과 또 앞으로의 수사, 재판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윤 전 대통령 오늘 한남동 관저 떠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언제쯤 떠날 것으로 예정돼 있죠? 대략 한 5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한다고 확인을 했고요. 이동 전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그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서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면서도 그 별도의 메시지나 차량에서 내려서 그 인사를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네,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얼마 동안이나 사용한 건가요? 정확히는 2년 5개월 나흘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수로는 886일이고요. 윤 전 대통령의 취임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. 곧바로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6개월간의 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는 2022년 11월 7일 저녁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일부터는 그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한남동 관저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4km 정도가 되고요. 출퇴근 소요 시간은 5분, 그리고 이동 중에는 교통은 통제됐습니다. 네,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? 경호상 어려움은 없을까요? 아무래도 그 사저가 그 단독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불편은 예상이 되고요. 다만 그 윤 전 대통령이 그 취임 이후에도 6개월 가량은 6개월 가량 머문 곳이니만큼 그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그 서초동으로 이사를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한남동 관저가 원래는 그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간이었죠? 네, 그 현재의 그 한남동 관저는 해병대 통신부대가 있던 부지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1967년에 착공을 했어요. 1970년도 1월에 준공을 한 겁니다. 인근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공간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간도 있습니다.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행정부, 입법부,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 모여 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공식적인 VIP 방문은 2022년 11월 17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되겠습니다. 예, 이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그 헌재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을 했는데 경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? 윤 전 대통령은 그 윤 대통령 등의 그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최소 5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가장 큰 이유가 만일에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인데요.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생전에는 대통령의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서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파면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도 짚어주시죠. 네, 그 우선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임금의 그 95%를 평생 지급하는데 파면 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요.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데 파면되면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. 또한 그 공직 취임 제한에도 임기를 마무리한 그 전직 대통령은 제한이 없지만 그 파면 시에는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도 지금 이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 그리고 퇴거 촉구단체가 모여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탄핵 반대 대학생들이 주축인 자유대학은 어제 저녁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모여서 관저 방향으로 윤 어게인이라고 이제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요.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사기 탄핵이다.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.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.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었고요. 반면에
진보 성향 그 국민주권당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. 참가자는 한 50여 명 가량이고요. 윤석열, 김건희 지금 당장 그 방을 빼라. 그리고 그 뭐 구속을 시켜라라는 그 구호를 외쳤고요. 두 단체는 약 한 150m 가량 떨어져 있어서 경찰이 그 양측을 갈라놨기 때문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네, 이 대통령 관저 퇴거를 놓고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논란은 그 현행법상 그 퇴거 기한에 대한 그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예.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 선고 즉시 소멸하지만은 거처 이동 시점은 그간 그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례마다 관행적으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.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퇴거한 전례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관저에서 퇴거하는 윤 전 대통령, 또 당장 다음 주부터는 형사재판과 수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도 더는 적용받지 못합니다. 검찰과 공수처는 기소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우선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. 검찰은 12.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 때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었는데 헌법에 이제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도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.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검이 재기 수사를 명령을 하면 이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수처도 고발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손직 해병 사건이 있고요. 2020년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경찰도 자신의 첩보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을 했는데 수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